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추천한 지인과 작가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지인 편으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께서 추천해 주신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ADHD 장애 자퇴생에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이 토드 로즈가 발견한 개개인성의 힘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봅니다. 자, 우리는 평균을 기반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평균을 가지고 인식되어질 때 안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균을 통해서 표준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만약 세상에서 정한 평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문제야 혹은 뒤처진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과감히 평균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펼쳐서 결국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요. 자, 오늘은 미국 공군들이 평균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이 전투기 조종에 애를 먹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제트 엔진 항공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투기의 비행 방식이 복잡해진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가 너무 빈발하고 여러 기종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통에 공군으로서는 생사가 걸린 원인 불명의 문제에 골머리를 앓으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자, 최악의 순간에는 단 하루 사이에 17명의 조종사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와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조종사의 과실도 또 기계장치나 전자장치의 결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실도, 기계적 과실도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차례의 조사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담당자들은 조종석의 설계로 관심의 초점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최초로 조종석을 설계했던 때는 1926년으로 당시 엔지니어들은 남성 조종사 수백 명의 신체 지수를 잰 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조종석 규격을 표준화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평균을 낸 거겠죠. 이때 당시에도. 그 뒤로 20여 년이 지나도록 조종석 시트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가속 페달과 기어의 배치, 또 앞 유리의 높이를 비롯해서 심지어 비행 헬멧의 모양까지도 1926년 조종사의 평균 신체 지수에 맞춰서 설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비로소 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이제 1926년 이후로 조종사들의 체격이 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이 조종사 신체 지수를 새롭게 측정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50년 4,063명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해서 140가지 항목의 치수를 측정한 뒤 항목별 평균 치수를 산출했습니다. 자, 이제는 개선된 조종사 평균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조종석이 보다 적합하게 설계됐으니까 추락사고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과연 평균치의 조종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먼저 조종사 4,063명의 치수를 재면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이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지수에 그 지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고 그리고 이 평균값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적 조종사를 각 평균값의 편차가 30% 이내인 사람으로 넓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평균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균값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 조종사 4,063명 가운데 10개 전 항목에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종사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요. 어떤 조종사는 팔 길이가 평균치보다 길지만 다리 길이는 평균치보다 짧은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가슴 둘레가 평균치보다 넓은 편이지만 또 엉덩이 둘레는 좁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평균적인 조종사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길버트 데니얼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즉 평균적 인간을 바탕으로 삼아 설계된 시스템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조절 가능한 시트를 설계했는데 이것이 현재 모든 자동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힌 바로 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을 시스템에 맞추기보다 시스템을 개개인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카시트 조절 기능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 특히 교육에서는 횡포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사람들을 잘못된 이상에 비춰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개개인으로서 바라보고 개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께서 추천해 주신 ADHD 장애 자퇴서행에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거듭난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을 살펴봤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나 또 특히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자,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앤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